그리고 이렇게 못할 때 좋은 등급이 어렵다. 뭐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3 입시 때 결정적인데 이게 이미 중등이나 초등 고학년의 상당 부분이 이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초등, 중등 부모 꼭 알아야 할 진로 지도 방향. 바뀐 입시에 손해 안 보는 법. 안녕하세요. 노을커피입니다. 오늘은 진로 얘기를 할 건데 변화되는 입시, 수능을 조금 알려드리고 저학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 생각을 떠들어 볼게요. 입시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도록 말이죠. 중등 저학년이나 특히 초등 부모님은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고2, 고3에 알아서는 크게 소용이 없어요. 중등 때, 초등 때부터 준비를 해야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진로 방향에 관한 문제예요. 수능 얘기로 조금 어렵게 시작하는 것 같아도 결론은 간단하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수능 과목은 중요한 게 국, 수, 영, 탐입니다. 한국사가 있지만 절대평가로 3, 4등급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시험을 치르기만 해도 되는 학교도 많고요. 중요한 수능 과목은 국, 수, 영, 탐입니다. 오전에 국어, 수학을 보고 오후에 영어, 한국사, 탐구를 봅니다. 이후에 제2외국어를 보는 친구도 있고요. 다시 주요 수능 과목 뭐라고요? 국, 수, 영, 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수능 과목을 읊고 있을까요? 올해부터는 수능과 입시에서 크게 변화가 있습니다. 수학은 공통 과목, 뭐 수원, 수투 뭐 이런 거 외에 미적, 기하, 확통 중에 택 2를 하고요. 탐구는 기존처럼 뭐 사회탐구, 과학탐구로 나뉘어 있어요. 보통 이과 지원 학생들은 미적 기하를 선택하고 문과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학에서 확통을 선택합니다. 탐구도 문과는 사탐, 사회탐구, 이과는 과학탐구, 과탐을 선택하고요. 과탐은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 원, 투 과목으로 총 8과목이고요. 사탐은 뭐 윤리학, 사상, 경제 뭐 등등등 여러 과목도 있고요. 전에는 수가는 이과, 이공계 지원하는 학생들만 보고 수나는 문과 계열 지원 시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시험을 봤어요. 풀이 아예 달랐던 겁니다. 이과생들은 이과생들끼리 등급을 나눈 거고 문과는 문과생들끼리 1등급부터 9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전에도 수학에 자신이 없으면 수나를 보는 이과생도 많긴 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문이과가 다 합쳐졌죠. 수학에서 문과, 이과 모두 같은 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합쳐서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이럴 때 수학을 많이 안 해왔던 친구들은 정말 수학 등급 맞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수학을 잘해 오던 친구는 오히려 등급이 더 쉬워진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 방식만 알고 계시면 그 심각성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렇게 수학을 못할 때 좋은 등급이 어렵다. 뭐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제 문이과가 통합하면서 이과 계열 과목을 선택해도 문과 학과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대, 자연계열, 의대에서는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고 과학탐구를 선택한 친구들만 지원 가능한데 문과 학과는 수학을 무엇을 선택하든 탐구를 무엇을 선택하든 지원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이과 계열로 준비한 학생은 컴공과, 뭐 전자공학과부터 경영학과, 영문학과, 뭐 심리학과 다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과 계열 뭐 수학에서 학통 그리고 사탐으로 준비한 학생은 이공계는 지원을 아예 못하고 문과 계열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수학이나 탐구 구분 없이 모두 가능한 학교들도 있는데 우리 애가 갔으면 하는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이공계 진학 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도 문학, 비문학은 공통으로 시험을 보고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국어는 어떤 걸 선택하든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공계에서도 뭐 국어로 뭘 들어야 한다, 뭐 이렇게 제한 사항은 없어요. 이런 제한은 수학 선택 과목과 탐구에만 적용이 됩니다. 입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이과를 가려던 학생들도 좋은 학교 문과 계열이 가능하다면 일부는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적성을 뒤늦게 찾게 되어도 뭐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과 우대하는 뭐 가산점 있는 학교들,
뭐 서강대 같은 학교들은 이과생들이 문과 계열로 상당수 진학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만점 기준 그 표준 점수도 미적이 높기 때문에 문과 계열 진학 희망자도 미적 기하하는 게 유리하다고까지 일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문대, 경영학과를 가려고 미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표준 점수는 난이도 고려한 점수인데 이게 입시에서 사용되는 실 점수예요. 확통 미적에서 모두 만점일 때 확통이 미적 선택자보다 3, 4점이 점수가 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문제가 탐구는 선택 과목에 따라서 전부터 유불리가 있었는데 이제 수학이나 국어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나 수 가나 없어지고 통합된 이야기로 고2, 고3은 이슈가 되고 뭐 학원, 컨설팅 업체, 입시 유튜브도 난리랍니다. 모의고사만 끝나면 1등급 비율이 뭐 확통이 몇 퍼센트니 요즘은 시끄러워요. 그런데 초등, 중등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초등은 뭐 또 초등 관련 유튜브를 많이 보시니까요. 그런데 이게 고3 입시 때 결정적인데 이게 이미 중등이나 초등 고학년의 상당 부분이 이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문학책만 많이 읽고 있으면 안 되고 수학, 과학책도 함께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초등 때 아이들 진로를 정할 때 공부를 준비할 때 이과 계열을 일단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참 조심스러운 문제인데요. 물론 아이가 완전 문과 체질이고 전공도 무조건 그쪽이 맞을 것 같다 하면 당연히 그렇게 진로를 정하면 되는 거고요. 이과라면 또 당연히 이과 계열로 가겠죠. 그런데 아이가 뭐 이렇게 딱 정하기가 어렵고 엄마가 봐도 아이 성향이 문과다 이과다 이렇게 잘 모르겠고 다 섞여 있다. 잘 모르겠다 하면 일단은 이과 계열로 준비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입시에서는 유리하다는 겁니다. 손해를 안 본다는 거예요. 혹시 이과 계열로 준비하고 고2 때도 이제 과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갑자기 자기는 이제 문과가 맞다. 그럴 때 문과로 바꾸는 건 크게 리스크가 없어요.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못할 만하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과로 과목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이과로 가려면 솔직히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수학도 확통에 비해서 미적 공부량이 상당하고 탐구도 과학이 훨씬 공부량이 많답니다. 암튼 수학, 과학 공부하고 경영학과는 갈 수 있는데 문과 위주로 준비할 때 공대, 의대에는 진학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학년의 공부는 당연히 국영수 하는 거지만 책을 읽더라도 수학책, 과학책 좀 많이 읽혀보셔요. 최대한 수학과 공부를 좋아하게 만들어 보시고 부담감 없게 잘 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 때는 수학책, 과학책도 너무 어려운 거 말고 재미있는 것 위주로 많이 노출시켜 주세요. 재미있는 수학책, 과학책이 많아요. 잡지책도 있고요. 중등 가서 과학도 수업할 때 꼼꼼히 준비하게 해주시고요. 문제집만 이렇게 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책으로 상식적인 것이나 흥미로운 것들 많이 접하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시가 워낙 자주 바뀌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 초등이 진행되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래도 일단 보수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는 대학교에서 이중 전공, 뭐 부전공 제도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부해 둔 건 어디 가는 게 아니죠. 문과 가더라도 이과 부전공 할 때 수강 개념이 있는 게 뭐든 유리하고요. 뭐 취업률까지는 제가 얘기하진 않을게요. 조금만 찾아보셔도 되니까요. 그리고 지난주 영재고 1차 서류 발표가 났는데 혹시 떨어졌더라도 그 올해 준비한 수학, 과학 공부 어디 가는 거 아닙니다. 고등 가서 공부할 때 큰 도움 되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결론은 문이과 계열 애매하다. 우리 애가 문이과 계열이 애매하다 할 때는 이과로 준비시킨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수학, 과학 부담 없이 좋아할 수 있도록 책으로 도와준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